박근혜가 드디어 구속된 이후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네.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재판정으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모습부터 얘기합시다. 네. 그 사복을 입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네. 구치소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옷이죠. 아니요. 아니에요? 다른 옷입니다. 다른 네. 지급 받았어? 지급이 아니고요. 누가 넣어줬겠지. 네, 얼마든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벌의 옷을 이제 받아가지고 입고 재판도 나오고 했는데요. 저 죄수복 네. 입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네. 네, 이게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잖아요. 이런 경우에 선택 사항인데 네. 왜 사복을 선택했냐 말이지. 대부분의 경우에 알고도 사복을 입지 않고 그냥 수의 입고 재판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정심 재판장한테 동정심 그렇죠. 좀 구하고. 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굳이 이제 사복을 입은 이유는 뭐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내가 무죄 주장을 하는데 이게 수의를 입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뭐 죄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목적 없더라도 일단 수의 입은 거를 보여준 것 자체가 좀 본인이 좀 용납할 수 없지 않았겠느냐. 자존심상 네. 흐트러진 모습을 참 대중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죠, 박근혜가. 없나요? 아예 없나요? 흐트러진 모습 보여준 적이 없지. 손수호 변호사의 그 해설을 들으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할까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추가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는 어떨까? 제가 또 감옥살이를 해봤잖아. 어제 밤새 다짐했을 거예요. 나는 무표정으로 나간다.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큰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머리도 내가 평상시와 똑같이 한다. 그리고 사복을 입는다. 그리고 어떠한 반응도 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판도라에서 미리 예측했어요. 직업이 뭡니까? 무직입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딱 그 말을 할 것이다. 오. 제가 어제 판도라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방금 정 의원님 머리 얘기해줬는데 네. 사실 그 올린 머리가 굉장히 어려운 머리예요. 그거는 여자 교도관이 도와줬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옆방 이렇게 있다 보면 네. 또 여자 재수자들하고 친하게 돼요. 독방 있잖아요. 독방이잖아요. 독방도 여러 개 쭉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한 사람이 생겨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운동도 지금 혼자 고립된 혼자 곳에서 하지 한다는데? 근데 다 이렇게 안에서? 안에 다 이렇게 오다 가다가 다 만나고 또 친한 사람이 생기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친한 교도관도 생기고. 올린 머리가 실핀으로 하는 건데 실핀은 이제 구치소에 반입이 안 못 되니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속 재질 안 되죠. 큰 머리 핀은 플라스틱 머리 핀으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 머리 집게라고 하는 걸로 근데 짚어가지고.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더라고요. 약간 어설픈 면은 자, 있었습니다만. 구치소 네. 교도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건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방. 네? 방을 검사해요. 네. 난 저보고 그럴 줄 알아. 건방 떤다고. 전 건빵인 줄 알고. 건방을 하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럼 뭐 네. 무기 같은 거 뾰족한 거 이런 거 다 찾아내서 다 압색하거든요. 건방만 안 하면 비행기도 만든다. 그리고 날아간다. 타러 간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 있는 것처럼 안에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별의별 기술자가 다 모이거든요. 라디오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다 만들어. 네? 그러면 건방만 안 하면 몇 년도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요? 더하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까치집 보세요. 까치 하나하나 딱 물어가지고 아주 견고하고 안전한 네. 자기 보금자리를 짓잖아요. 구치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네. 다 있어. 생겨. 그래요? 안에서 옛날에 담배도 피고 다 있어요. 그러다가 막 걸리고 막 벌금 물고 그걸로 막 추가 뜨고. 근데 그거는 누가 도와줬을 거예요. 혼자 못해. 자, 그럼 외향적 모습 계속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포승은 하지 않고 수갑은 찼어요. 네.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죠. 특검 때 김기춘 전 실장은 포승 안 했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포승까지 했죠. 네. 이게 여성은 그러니까 수갑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여성 노약자. 네. 여성 같은 경우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연령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노인은 이제 포승 안 하거든요. 그래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등은 포승 안 하고 수갑만 했고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이 아닌 건장한 남성이기 때문에 포승까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수갑은 찼잖아요. 네. 수갑 찰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었는데. 이제 보통 절차가 이렇거든요. 이제 503번이잖아요. 네. 그럼 오늘 구치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면 503번 출정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라 이거죠. 출정. 네. 이제 검사 조사 나갈 때는 503번 검취 이렇게 하거든요. 검사 취조. 구치소 용어입니다. 취조라는 말이 되게 옛날 말이고 좀 안 쓰는데. 네, 검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갈 때는 출정 이렇게 하고요. 운동 나갈 거니까 나와라 그러면 503번 운동 이렇게 하거든요.
이름 안 부르고. 네. 그러면 오늘 503번 출정! 분명히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데, 나오면서 이제 호송차를 타기 전에 대기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자 구치소니까 여자 교도관들이 다 이제 이렇게 하고, 수정은 해야 됩니다. 이제 교도소에서 수갑이랑 하고 수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정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손 내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포승도 묶여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상을 했을 거고, 그거 몰랐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나왔을 텐데, 이제 그 호송차를 타고 그 서울구치소에서 법정까지 한 1시간 정도, 뭐 그 정도 걸리는데, 창밖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때 묘해요. 자기는 갇혀 있고 그렇습니다. 밖은 저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돌아다니고. 포행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되고 이감을 갈 때, 네. 이감을 교도소로 갈 때, 갈 때. 교도소로 예. 저는 이제 목포교도소로 갔는데, 서울구치소부터 광주교에서 잠깐 누구 내려주고 목포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 걸려요.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구만. 그러니까 이 서울이란 중부지방부터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대나무가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정 의원님은 했잖아요. 그렇죠. 광 가는 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대체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는 올린 머리가 상징하는 게 크거든요. 나는 당당하고 난 자존심을 구기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전면부인 무죄 추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올린 머리와 무표정에는요. 반성과 후회 이런 표정이 없잖아요. 그냥 거의 멍 때리는 분위기잖아요. 무표정하게. 그럼으로써 본인의 우리가 보통 벼슬 그러면 닭벼슬 생각나죠? 벼슬 팔 세우는 거 있잖아요. 수탉 같은 경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웠던 게, 박근혜가 그 제수복을 입고,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이렇게 나오면 또 동정심이 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렇죠. 전혀 그럴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나, 박근혜가 먼저 앉아있고, 최순실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안 쳐다보더라고. 눈길만 만지더라고. 뭐 전혀 안 쳐다보고. 처음 대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건 처음이죠. 이후로? 처음이죠. 그런데도 안 쳐다보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일일비하지 않는다. 딱 작정하고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죄 없고 내가 죄다 이러면서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말 할 때조차도 고개 돌리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봤다. 그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세윤 부장판사도 약간 긴장했더라고. 목소리가 약간 좀 잠기고 떨리더라고. 그러면서 1, 2분 후에 피고인들이 들어올 거다 하고 나서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에 딱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근데 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면 됩니까? 아마 그런 걸 물었을 거야. 우왕좌왕하지 않는 걸 보이려고. 그런 걸 안 보이기 쉽겠죠. 딱 들어오자마자 옆에 사람 교도관한테 물어요. 뭐라고 막 말을 해요. 근데 뭐 안녕하세요 식사하셔서 이렇게 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네. 저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묻고 그쪽으로 곧장 갑니다. 헤매지 않고 쫙 일자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정재 변호사인가요? 이경재 변호사 일어나가지고 자리 한 대를 타가지고 여기 앉으시라고. 이경재 변호사가요? 네.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앉았어요. 사이에 앉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영아가 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경재 변호사가 딱 먼저 일어나가지고 자리가 여기라는 거 표현을 해주죠. 어쨌든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것 같은데 예상대로 쏟아지는 모든 혐의에 유영하 변호사는 다 부인했어요. 혐의를 부인했고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입장과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고. 변호인과 이하동문. 그렇죠. 예. 가급적이면 말수를 줄인다. 예. 근데 이제 애초에 그 인정신문이라는 걸 하잖아요. 처음에 오면은 정말 그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얼굴 보면 알지만 그래도 절차를 진행하는데. 주민번호 묻고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주소 묻고 직업 묻고. 주소 물었는데 이사 가지 않았나요? 이사 갔다 그러던데. 근데 옛날 주소 대답했어요. 삼성동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갔나? 새로운 주소를 못 외울 수도 있지. 저는 그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 18-1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소 묻길래. 난 거기가 지금 살고 있거든. 거주지 주소. 그 판사가 뭐라든가요? 우리는 뭐 그때 뭐 재판에 신경도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최후 진술 2시간 했어요. 지금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이제 서울구치소. 그렇죠. 주소입니다. 네. 지금도 안 바뀌었나? 네?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그대로예요. 산 18-1. 집어는 모르겠는데 포일동은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이 지금 같이 심의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측에서 별도 재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네. 피고인 측에서 왜 별도 재판을 요구한 거예요? 이게 변론 병합이거든요. 변론 병합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은 법원 발간된 자료를 보면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그 병합한 이유가 있죠. 공소 사실을 보니까 최순실, 박근혜 두 피고인이 거의 똑같다. 재판을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이지 따로 할 이유가 없고. 따로 하면 또 증인 또 다 불러야 되고. 증인도 똑같고 네. 증거도 똑같고 한데 왜 따로 하냐? 같이 하자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했죠. 예. 그런데 최순실 씨는 특검이 기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같이 병합하면 안 된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은 검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민간인일 뿐이다. 내가 왜 그들과 이렇게 연관이 되느냐라고 해서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방어권의 보장을 들었습니다. 이제 최순실 씨 재판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병합이 되어버리면은 충분히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재판에 대응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병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했는데 이거는 좀 표면적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같이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걸 떠나서 최순실 씨 여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악행을 여러 가지 범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뭐 범죄자로 취급이 되고 있고 뭐 모두가 또 뭐 당연히 유죄 판결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한 화면에 이제 촬영이 되고 또 재판도 같이 받고 한다는 것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론의 병합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아니다 병합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유영하 변호사도 뭐 불만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 재판부로서는요. 재판을 매일 하겠다. 매일 네. 요구하고 검찰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틀에 한 번씩 하겠다. 그런데 최대한 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검찰과 특검이 이 재판 1심 그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충분하게 시간을 끌면서 하고 싶을 텐데 또 따로따로 하면 또 같이 또 병합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병합으로 하는 것이 재판부로서는 일단 편하고 그렇죠?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따져볼 수 있고 이제 따로따로 분산해서 하면 이건 굉장히 번거롭거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병합하는 게 오히려 공동 피고인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만 볼게요. 그런데 사전에 뭐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검사가 여러 가지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해가지고 최순실 씨가 약간 좀 대답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제대로도 짚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그 생각한 대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 병합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피고인에게 오히려 유리해서 피고인들이 병합해달라고 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는데 이게 오히려 좀 반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자, 그럼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죠? 1심이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는. 엄밀히 보면은 1심은 언제까지 선고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1심에서의 그 구속 기간이 있거든요. 예. 이게 6개월입니다. 원래 2개월인데 두 번 연장해서 총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판결 선고가 안 되면 구속 기간 끝나니까 일단 풀려납니다. 풀려나니까. 풀려나서 재판이 또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내에 대부분의 경우에 구속 사건은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구속이 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구속 기간 만료도 이릅니다. 구속 6개월도.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특검법에 따르면은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3개월 안에 선고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3개월을 넘었다고 해서 뭐 불법이 되거나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훈시 규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게 해서 6개월 지났는데 그런데 다른 걸로 검찰이 추가로 해가지고 네. 다시 구속영장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또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게 정호성이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이끌 됐나요? 초창기에 구속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10월달에 국정농단 사건 터졌으니까. 10월인가요? 10월에 바로 구속됐어요? 제일 빨리 구속됐대 정호성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와, 반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와,
숨가쁘게 지나갔어. 아, 반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탄핵, 파면, 대통령 선거. 와, 그래, 하여튼 뭐 1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정 의원님은 뭐 18년 예상하셨습니다.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최장으로 봤을 때, 뭐 40몇 년까지 가능하다고, 민변에서 그러던데, 뭐 그렇게 갈지는 않을 거고, 저는 하여튼, 15년은 넘을 것 같아요. 아니, 15년도 상당한 중형 아니에요? 엄청난 주행이죠, 사실은. 그렇죠. 15년이면. 네. 이번에 박채윤 씨 같은 경우에 아니, 뭐 살인죄도 뭐 15년 네, 나오는 그렇죠. 예. 박채윤 씨가 징역 1년 선고됐고요. 그리고 또, 그 남편 누구죠? 원장. 네. 김영재. 예, 김영재 원장 같은 집행유예. 경우에 집행유예죠. 네. 물론 그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그 죄질이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중형의 기준과 실제로 판사들 그리고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중형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징역 10년만 해도 엄청난 중형이죠, 사실은. 네. 그래요. 징역 나는 2년 받았는데, 네. 어떻게 건 중형이에요? 경형이에요? 의원님에게 2년이면 중형이죠. 그죠? 네. 그 국가보안법 위반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 7가지 돼. 아, 그러면 사형 내려야 돼. 저는 무기징역 생각했어요, 들어갈 때. 1심에서. 그리고 2심 가면 15년. 그러면 10년 살고 나면 네. 가석방 되겠지. 그래서 10년은 살 수도 있겠네 네.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형량이 그거보다 낮으니까. 2년 뭐 그냥 휘파람 불었죠. 아니, 항의 좀 하시지. 더 때려주세요. 이렇게. 좋으셨어요? 좋으셨어요? 약간 서운하셨어요? 아니 2년 살아나니까 산 거지 그냥. 박근혜가 드디어 구속된 이후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네.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재판정으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모습부터 얘기합시다. 네. 그 사복을 입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네. 구치소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옷이죠. 아니요. 아니에요? 다른 옷입니다. 다른 네. 받았 지급 받았어? 지급이 아니고요. 누가 넣어줬겠죠. 네, 얼마든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벌의 옷을 이제 받아가지고 입고 재판도 나오고 했는데요. 저 죄수복 네. 입지 않은 이유 뭐예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네. 네, 이게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잖아요. 이런 경우에 선택 사항인데 네. 왜 사복을 선택했냐 말이지. 대부분의 경우에 알고도 사복을 입지 않고 그냥 수의 입고 재판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정심 재판장한테 동정심 그렇죠. 좀 구하고. 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굳이 이제 사복을 입은 이유는 뭐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내가 무죄 주장을 하는데 이게 수의를 입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뭐 죄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목적 없더라도 일단 수의 입은 거를 보여준 것 자체가 좀 본인이 좀 용납할 수 없지 않았겠느냐. 자존심상 네. 흩어진 모습을 참 대중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죠, 박근혜가. 없나요? 아예 없나요? 흩어진 모습 보여준 적이 없지. 손수호 변호사의 그 해설을 들으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할까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추가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는 어떨까? 제가 또 감옥살이를 해봤잖아. 어제 밤새 다짐했을 거예요. 나는 무표정으로 나간다.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큰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머리도 내가 평상시와 똑같이 한다. 그리고 사복을 입는다. 그리고 어떠한 반응도 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판도라에서 미리 예측했어요. 직업이 뭡니까? 무직입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딱 그 말을 할 것이다. 오. 제가 어제 판도라에서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방금 정 의원님 머리 얘기해줬는데 네. 사실 그 올린 머리가 굉장히 어려운 머리예요. 그거는 여자 교도관이 도와줬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옆방에 이렇게 있다 보면 네. 또 여자 그 재소자들하고 친하게 돼요. 독방 있잖아요. 독방이잖아요. 톡방도 여러 개 쭉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다 있어, 생겨. 그래요? 안에서 옛날에 담배도 피고 다 있어요. 그러다 막 걸리고, 막 벌금 물고, 그걸로 막 추가 뜨고. 근데, 그거는 누가 도와줬을 거예요. 혼자 못해. 자, 그럼 외향적 모습 계속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포송은 하지 않고 수갑은 찼어요. 네.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죠. 특검 때 김기춘 전 실장은 포승 안 했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포승까지 했죠. 네. 이게 여성은
그러니까 수갑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여성 노약자. 네. 여성 같은 경우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연령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노인은 이제 그 포승 안 하거든요. 그래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등은 포승 안 하고 수갑만 했고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이 아닌 건장한 남성이기 때문에 포승까지. 근데 어쨌든 수갑은 찼잖아요. 네. 수갑, 야, 이 수갑 찰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박근혜가. 그 대통령이었었는데. 이제 보통 절차가 이렇거든요. 이제 그 503번이잖아요. 네. 그럼 오늘 그 구치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면 503번 출정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라 이거죠. 출정. 네. 이제 검사 조사가 나갈 때는 503번 검취 이렇게 하거든요. 검사 취조. 구치소 용어입니다. 야, 취조라는 말이 되게 옛날 말이고 요즘 안 쓰는데. 네, 검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갈 때는 출정 이렇게 하고요. 운동 나갈 거니까 나와라 그러면 503번 운동 이렇게 하거든요. 이름 안 부르고. 네. 그러면 오늘 503번 출정 분명히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데 나오면서 이제 호송차를 타기 전에 대기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자 구치소니까 여자 교도관들이 다 이제 이렇게 하고 수정은 해야 됩니다. 이제 교도소에서는 수갑이랑 안 하고 수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정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손 내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포승도 묶여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상을 했을 거고 그거 몰랐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나왔을 텐데 이제 그 호송차를 타고 그 서울구치소에서 법정까지 한 1시간 정도 뭐 그 정도 걸리는데 창밖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때 묘해요. 자기는 갇혀있고. 그렇습니다. 밖은 저렇게 자유롭게. 그래서 친한 사람이 생겨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운동도 지금 혼자 고립된 곳에서 한다던데? 아니, 근데 다 이렇게. 안에서? 안에 다 이렇게 오다 가다가 다 만나고 또 친한 사람이 생기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친한 교도관도 생기고. 올림머리가 실핀으로 하는 건데 실핀은 이제 구치소에 반입이 안 되니까. 못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속 재질 안 되죠. 큰 머리핀, 플라스틱 머리핀으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 머리 집게라고 하는 걸로 근데 짚어가지고. 잘했어. 잘했더라고요. 약간 어설픈 면은 자, 있었습니다만. 구치소 네. 교도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건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방. 네? 방을 검사해요. 네. 난 좀 저보고 그럴 줄 알아. 건방 떤다고. 전 건빵인 줄 알고. 그 건방을 하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럼 뭐 네. 무기 같은 거, 뾰족한 거 이런 거 다 찾아내서 다 압수해가거든요. 건방만 안 하면 비행기도 만든다. 그리고 날아간다. 타러 간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 있는 것처럼 안에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별의별 기술자가 다 모이거든요. 라디오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다 만들어. 네? 그러면 건방만 안 하면 몇 년도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요? 좋아하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까치집 보세요. 까치가 하나하나 딱 물어가지고 아주 견고하고 안전한 네. 자기 보금자리를 짓잖아요. 구치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네.